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이지영입니다. 어느덧 목요일 시장이 찾아왔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열심히 힘내서 다가오셨을 텐데요. 이 마무리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투자 시장 분위기 그리고 크립토 시장 분위기 저희와 함께 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간밤의 미증시는요. FOMC 회의를 앞두고 좀 관망세로 짙어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표 보시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3대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네, 다우존스 보합권에서 마감된 모습입니다. 하지만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0.5% 하락세 나타냈고요. S&P 500 지수도 0.19%의 약보합 하락했습니다. 자, 2년물 국채금리는 2%가량의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역시나 달러 인덱스도 소폭의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는 소폭 상승해서 1782달러 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암호화폐 시세들도 궁금하네요. 어떤 흐름이었을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비트코인 시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17,000달러 선이 좀 내려앉은 모습이었습니다. 16,8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17,000달러 선 다시 한번 올라와 주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이어서 이더리움 시세도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1,23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알트코인들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에는 0.39달러에서 큰 변동 없이 거래되고 있고요. 도지코인 역시나 시총 상위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에이더코인이 0.3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라이트코인 그리고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13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큰 좋은 흐름은 아니다라고 느껴지고요. 계속해서 관련 시세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이슈도 살펴보시죠.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암호화폐 강세장은 중국이 주도. 네, 트론의 창업자인 저스틴 선이 트위터를 통해서 다음의 강세장은 중국이 주도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자, 지금 트위터의 화면이 보이실 텐데요. 자, 이 저스틴 선의 이야기에 따르면은 2013년에는 그리고 2017년에는 중국이 우리 암호화폐 강세장을 주도했다. 그리고 2021년에는 미국이 주도했다. 그리고 다음 2020 몇 년에는 또 한 번 중국이 주도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중국은 암호화폐를 금지한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까지도 함께 내놓았는데요. 사실 중국은 암호화폐 채굴을 금지하기도 했고요. 암호화폐 거래를 하는 국민에게 형사처벌을 감행하겠다라는 강경한 정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강경한 정책을 내놓았던 중국이 이러한 정책과 규제들을 풀어간다면은 암호화폐 시장에는 굉장히 큰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스틴 선이 말한 대로 중국은 암호화폐를 금지한 적이 없다라는 말에는 어느 정도 신빙성은 없어 보이는 모습입니다. 커뮤니티에서는 저스틴 선의 이러한 주장을 가장 인기 없는 예측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 중국 측에서 암호화폐 친화 정책을 이어간다면 충분히 우리 시장엔 호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 당국의 흐름도 계속해서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이슈 살펴보시죠. 고래 투자자 최근 암호화폐 동향과 항복 시그널. 네, 오늘 데이터 분석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자산 운용사인 코인쉐어스의 주간 리포터에 따르면 암호화폐 투자 신탁증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기관 투자자의 자금 흐름은 1,100만 달러 유입 초과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지난주까지 이 시장 심리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됐기 때문에 인버스형 ETF 상품에는 총 1,100만 달러의 유출도 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인버스형 ETF, 그야말로 암호화폐가 추가 하락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투자자가 어느 정도는 감소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개별 종목별로 보자면은 이더리움은 3주 연속 자금 유출을 기록했고, 솔라나는 투자 상품에는 20만 달러, 그리고 폴리곤에는 30만 달러의 유입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어서 데이터 분석 업체인 센티먼트 같은 경우에는요. 11월 23일 선물 시장에서 솔라나에 대한 숏 포지션이 쌓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솔라나가 급등을 하게 되면은 숏 스퀴즈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숏 스퀴즈 현상이라는 거는 반등의 국면에 있을 때 실물 자산이 희귀해지면서 그 반등을 조금 더 부추기는 현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대로 된다면 솔라나 급등이 일어났을 때 조금 더 급격한 급등이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하나의 선물 지표를 가지고 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11월 이후에 FTX 파탄의 영향으로 암호화폐는 죽었다라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평가 속에서 이 항복 시그널이 이어졌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항복 시그널들 과거에 바닥 구간을 나타나는 시그널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관련한 데이터들을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저와 함께 이슈까지 살펴보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오늘의 코인 가자!